안녕하세요. 프로젝트 AI 에이전트 마스터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SK의 AI 교육 서비스 스칼라 담당 교수로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LMM, 랭체인, 그리고 모델 서빙, 테스트 API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KT, 삼성전자, SK케미칼, 녹십자 등에서 IT 교수로 IT 서비스 관리 및 생성형 AI 등의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현재는 아주대 대학원 특임 교우 및 강사로서 지능형 소프트웨어 특강,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활용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대학원 강사로 빅데이터 분석 및 응용 과목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자, 본격적으로 AI 에이전트 마스터 과정 들어갈 겁니다. 이제 그 첫 페이지로서 AI 에이전트 시대의 도래 내용을 살펴볼게요. 강의 목표는 AI 기술 발전 과정, 클라우드부터 딥러닝까지 다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발전 사항과 한계점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나온 생성형 AI 기술의 장단점을 살펴보면서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면서 이어져 왔는지를 이해하고 그를 토대로 확산되고 있는 AI 에이전트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AI 기술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요. 클라우드라는 게 먼저 탄생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2000년 전후로 상용화되면서 기존의 컴퓨터 구조에 큰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PC, 스마트폰, 서버, 뭐가 됐든 기존의 컴퓨터 구조는 CPU, 연산장치, 메모리, 저장장치, 디스크, 기록장치로 이루어진 구조였습니다. 이게 1950년대 최초의 인공지능과 컴퓨터가 활성화되면서 나왔던 구조입니다.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구조를 제안했었죠. 현재까지도 컴퓨터는 여러분 스마트폰도 그렇고 PC도 이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연산장치가 디스크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처리하려면 메모리가 다 가지러 와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절되죠. 이어지지 않고 이 세 개의 구조가 각각 동작하면서 처리할 때마다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뇌는 어떻게 동작할까? 방금 얘기 드린 연산하는 곳과 저장하는 곳, 기록하는 곳이 한 군데서 일어나요. 이게 뉴런이죠.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 처리 방식이 인간이 사고하고 인지하고 일을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2000년대 전후로 클라우드라는 게 나오면서 기존의 연산장치, 저장장치, 기록장치라고 불리는 것들을 클러스터로 물리적으로 하나처럼 묶었어요. 네.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네트워크로 묶어낸 거죠. 그러면서 가상화해서 마치 하나처럼 동작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가요. 병렬 처리 능력이 아주 강력해졌어요. 우리 인간의 뇌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산장치, 저장장치, 기록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뉴런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아주 유리하거든요. 그러나 기존에 분리된 컴퓨터 구조, 연산장치, 저장장치, 기록장치로 분리된 컴퓨터 구조에서는 이런 병렬 처리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PC 혹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가 있죠? 그래픽 카드가 있었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GPU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이미지 처리 같은 거를 병렬로 처리해주는 장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AI 데이터 학습을 할 때 많이 활용되기도 해요. 여하튼 기존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 클라우드라는 게 나오면서 인간이 내가 동작하는 방식과 유사해지기 시작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1950년대에 컴퓨터가 나타나면서부터 컴퓨터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지금 다시 인공지능이 부각되느냐? 그게 기존과는 다른 처리 방식과 다른 구조로 인간을 흉내내고 인간 수준의 인식과 연속적인 병렬 처리가 가능해진 그러한 장치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기존의 인공지능이 학습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머신러닝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타나면서 딥러닝이라는 게 가능해졌어요. 머신러닝 방법 중에 인간의 뇌를 흉내내는 방식, 인공신경망 방식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기존 컴퓨터 구조로는 동작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클라우드가 나오면서 잘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딥러닝이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럼 그 결과 알파고가 탄생하고 인간 수준의 사고 능력을 보유한 컴퓨팅 구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000년 전후예요.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새로운 AI 기술 발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클라우드의 탄생과 함께 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흉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것만 있었고 클라우드 탄생 2000년 전후로 말씀드렸죠. 머신러닝 방법 중에 인공신경망 방식이 인간의 뇌를 흉내내는 그런 학습 방법이 잘 동작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딥러닝이라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으로 인간 뇌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패턴을 학습하는 사고 과정이 급속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람의 시각 정보를 모방해서 이미지를 인식하게 되고요. 기존에는 불가능하거나 일부 하더라도 성능이 떨어져서 쓰기 힘들었는데 딥러닝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시각 정보를 흉내내니까 예를 들면 CNN이라고 나중에 한번 간단히 언급 드릴 텐데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들어봤을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컨볼루셔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시각이 초점을 딱 꽂은 다음에 주위로 확산하면서 그 사물을 인지하거든요. 시각 정보를. 그걸 흉내낸 겁니다. CNN이. 그 다음에 RNN,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이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이 언어가 이렇게 시계열성으로 쭉 이어져요. 시계열이라는 건 시간의 순서를 가지고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 이게 시간의 순서를 가지고 말을 했죠. 이런 거를 흉내낸 데 적합한 뉴럴 네트워크 방식의 RNN. 이렇게 대표적으로 사람의 인지 정보, 시각하는 시각 정보, 그다음에 말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딥러닝이 우리 사회에 기존에 할 수 없었던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자체는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틀어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예측형 AI라고 통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업무의 결과로 생기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토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X1이라는 데이터가 발생하고 X2라는 데이터가 발생하면 업무의 결과로 Y가 나타나더라. 기존 업무의 결과로.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X1이라는 데이터가 미래에 유사한 데이터가 들어오고 X2라는 미래에 유사한 데이터가 또 들어오면 업무의 결과 Y가 예측이 되는 거죠. 자, 혹은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추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학습과 딥러닝,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존과는 다른 이제 AI 소프트웨어로 동작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일의 결과물들이 분류, 예측, 추천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 머신러닝, 딥러닝이 동작하는 결과를 행태를 묶어서 통상 우리가 예측형 AI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까지 발전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을 향하게 돼 있어요. 뭐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거나 사람에게 가치를 주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이라고 보기 어렵죠. 혹은 우리에게 가치를 주는 올바른 방향에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람에게 가치를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까지 머신러닝, 딥러닝 학습시켜가지고 결과물을 주고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스스로 말을 잘 알아듣고 말을 잘 생성하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시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말하는 게 왜 포인트가 됐냐면 인류가 그동안 쌓아왔던 대부분의 업무 결과는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언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미지라든가 음성 결과물로 저장된 그런 역사적인 혹은 업무적인 결과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AI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으면 좋겠어. 그리고 말을 잘 생성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예측형 AI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단어 인베딩이라고 해서 그래서 언어를 토대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요. 단어 인베딩이라고 해서 인간 언어를 컴퓨터한테 이해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 라고 얘기할 때 컴퓨터는 이 덩어리를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쪼개고 엄마 쪼개고 아빠가 좋아를 분할해가지고 컴퓨터한테 집어넣고 이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벡터가 방향이죠. 벡터화 시켜서 인베딩을 하게 되는데요. 인베딩 결과물들은 숫자가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방금 얘기한 문장을 쪼개고 그들 사이의 맥락을 이해하고 쭉 해주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기존의 인베딩 할 때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단어 하나와 벡터 하나,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거예요. 이런 1대1로 매핑하는 수준 이상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음이의 처리가 불가능해요. 기존의 머신러닝, 딥러닝 방식으로는 동음이의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I went to the bank to deposit money 그러면 돈을 저금하려고 은행에 갔어요라고 했을 때 뱅크가 영어상에 똑같은 동의어로 강둑이라는 게 있어요. I sat down on the bank of the river. 강둑에 앉았어요. 자, 이런 말들 동의어 처리가 안 됩니다. 이제 벡터화 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연구를 하죠. 2017년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도를 하냐면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라는 문장을 어떻게 합니까? Attention으로 선언하고요. 그 안에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를 각각을 셀프 어텐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이 얘기는 나중에 계속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세요. 그래서 기존의 머신러닝, 딥러닝으로는 컴퓨터가 맥락을 똑바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왜? 동음이의 처리도 안 되죠. 네. 기존의 특정 단어를 벡터로 변환해서 컴퓨터 이해할 수 있도록 뽀개서 변환시켰는데 동음이어인 경우에 어떻게 해요? 똑같은 벡터일 텐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방금 제가 얘기 드린 방식에서는 하나 각각의 전체 문장을 어텐션이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서 맥락 정보를 추가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동음이어가 나타나더라도 맥락 안에서 이게 의미가 다르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똑똑하게 다른 말을 알아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버트와 GPT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오는지, 클라우드를 토대로 기존의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으로 발전하고, 머신러닝 방법 중에 인공신경망 방식이 딥러닝으로 새롭게 확산되기 시작했고, 머신러닝 원래 있던 겁니다. 근데 딥러닝으로 새롭게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동음이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해보자. 이 연구가 생성형 AI라는 연구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지금은 AI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오는지 요거를 맥락을 따라 이해하는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단어를 변환했는데 동음이해 처리가 안 돼요. 특히 오탈자 처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맥락을 이해하도록 처리를 하게 되면 좀 나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타에 나왔어요. 오타라든가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기존 방식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생성형 AI 기반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냐면, 맥락을 토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점이 하나 들어갔다거나 오탈자가 있어도 맥락상에서 어떤 단어인지를 판단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밑에 보면 생성형 AI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브워드 임베딩, 패스트 텍스트, 볼트 등을 썼어요라고 써놨긴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AI 쪽은 계속 논문 등을 통해서 학자들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나 연구적 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존에 있었던 거나 향후에 발전하는 것들을 하나씩 얘기할 수는 하는 거는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클래스 통해서, 우리가 클래스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때는 이런 게 있구나, 그게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터치하면서 접근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그다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가 코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 실습을 통해서 AI 에이전트와 방금 얘기 드린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이걸 총괄한 예측형 AI와 생성형 AI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생성형 AI 기술 특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LSTM이라고 나왔죠. Long Short-Term Memory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 방식 중에 사람의 말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RNN이라고 Recurrent Neural Network이 나타났고 했죠. 용어가 생소하거나 혹은 들어보셨다,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그런 게 있군. 사람의 시각 정보를 흉내낸 건 CNN, 사람의 언어, 음성이라든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흉내내는 건 RNN. 그렇군.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노력을 했다 그랬죠. 왜냐면 시각 데이터보다는 언어 데이터가 더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업무 데이터로서, 이미지 데이터보다는. 그래서 발전시키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롱 숏텀 메모리예요. 예를 들면 RNN으로 제가 말을 쭉 하죠. 그러면 제가 얘기했는데 1시간 전에 제가 했던 말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히 제가 재현할 수가 없죠. 심지어 10분 전에 했던 말을 정확히 제가 재현할 수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비슷하게 어떤 말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할 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말이 쭉 이어지면 이전에 했던 말이 시계열 데이터,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른 데이터가 쭉 발전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맥락을. 그래서 롱 쇼트 메모리라는 기법을 도입시켜가지고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일단 오래 기억하자, 이런 식의 회로 장치를 하나 넣은 거예요. 하지만 한계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렇게 시도했지만 계속 이제 문장이 길어지거나 많아지면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고 등장하는 게 생성형 AI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생성형 AI를 얘기 드릴 건데요. AI 기술 트렌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부터, 그죠? 우리가 1950년대 머신러닝,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1950년대 이미 있었어요. 인공지능은. 근데 이제 컴퓨터를 일시키려면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나타났던 거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다양한
기법들이, 알고리즘들이 연구됐는데, 학자들이 뭐, 그 사이에 많은 머신러닝 방법들을 논문으로 제시했죠. 그 중에 인공신경망 방식을 흉내낸 논문도 있었는데, 기존의 컴퓨팅 구조로는 처리가 안 돼요. 성능도 오래 걸리고. 왜? 사람의 뇌를 흉내내면 CPU 메모리 디스크가 마치 하나처럼 동작하잖아요. 사람이 뇌는. 근데 기존의 컴퓨터 구조는 CPU 메모리 디스크가 나눠져 있고 얘들을 연결해서 처리하는 게 다르죠. 사람과. 그래서 처리가 어렵다가 클라우드라는 게 나타나면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가상으로 마치 하나처럼 동작하게 만드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인공신경 방식, 사람의 뇌를 흉내내는 방식 학습이 가능해졌어요. 아주 잘. 그러면서 새롭게 등장한 게 딥러닝이라는 게 등장했다. 아마 이소재물과 바둑제국, 알파고 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화려하게 등장했죠. 그게 딥러닝의 탄생을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딥러닝을 가지고도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죠?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이 필요한데, 딥러닝으로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 수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동음이어 처리도 안 되고, 맥락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한 게 뭡니까? 사람이 말을 언제 어떻게 습득을 했고, 어떻게 말을 하게 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2살, 3살 때쯤에 언어 습득 장치가 열린다고 해요. 그때 습득한 언어를 모국어라고 합니다. 네이티브 랭귀지. 이렇듯이 밑에 보면 제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 이거 제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논문을 살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Attention이라는 컨셉으로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 라는 문장이 있다면 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attention으로 보고 그 안에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 각각을 셀프 어텐션으로 분리하면 그 전체적으로 덩어리째 삼키죠. 아이들이 모국을 배울 때는 머리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덩어리째 삼킨 다음에 그 안에서 문법을 형성을 해요. 그죠? 그래서 셀프 어텐션이 문법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어텐션이라면 그 안에 나는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좋아가 있죠. 이 각각의 단어들이 셀프 어텐션이 돼서 문법처럼 동작을 한다. 이런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이 논문 자체도 한번 살펴보면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성형 AI의 시작이 된 논문입니다. 되게 중요한 논문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말 언제 배웠을까요? AI한테 말을 시키고 싶은데 그죠? AI가 이제 사람의 뇌를 흉내내는 수준까지 따라왔어요. 딥러닝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말은 잘 못하죠. 잘 못하는 게 맞아요. 아까 보시면 통음이의 처리도 안 되고 오탈자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맥락도 이해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걸 흉내내 볼까? 왜냐면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어릴 때 뇌를 써서 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2살, 3살 때 뇌가 다 열리지도 않았는데요. 그때는 그냥 덩어리째 삼켰죠. 그래서 방금 제가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언어 습득 장치가 열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흉내냈어요. 내니까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제가 망각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이전에 뭘 말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덩어리째 삼키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문장을 확률적으로 예측 추천을 해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시키니까 말을 잘 알아듣고요.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현재 단어와 문장을 토대로 다음에 와야 될 단어나 문장을 확률적으로 예측을 해요. 얘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보면 라지 랭귀지 모델 LMM이라고 써 있습니다. LMM 뭐냐?
생성형 AI는 이해하셨고, 설명드렸죠? 생성형 AI가, 사람의 말을 토대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 기반 생성형 AI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인류가 그동안 쌓아왔던 업무 지식들은, 네, 이미지나 음성, 이런, 동영상 이런 게 아니고, 텍스트, 언어 기반으로 저장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습하기 유리하고 처리하기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생성형 AI가 발전했고, 그 시작점이 좀 전에 말씀드린 Attention All You Need라는 그 논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랭귀지 모델. 그런데 말입니다. 이 랭귀지 모델에 학습시킬 때 쓰는 변수들, 파라미터들을 점점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쓰기 시작하니까 성능이 좋아져요. 그러네.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학습시킬 때는 딥러닝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쓴다는 것은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점점 많은 변수를 넣어서 학습시키니까 그러니까 성능이 좋아져. 이렇게 경쟁적으로 막 치닫기 시작하는데, 자, 이쯤 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말을, 그래서 큰 랭귀지 모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대표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얘가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나 일반적인 내용, 자기 학습한 거를 가지고 답변하는 건 괜찮은데, 최신 정보라든가, 그 다음 특정 기업이 내부에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라든가,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걸, 혹은 현재 날씨,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거를 물어보면 얘가 답을 할 수가 없고, 답은 할 수 있는데,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LMM은 실시간으로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을 사람의 뇌를 흉내내면서 학습을 시키다 보니까 이 파라미터들이 서로 각 전파를 하면서 영향을 미쳐요. 사람의 뇌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아이 깜짝이야 그러면서 뉴런이 파파팍 전파되면서 깜짝 놀란 크기만큼 전기적 신호 강도가 오래 가서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그게 뉴런이 계속 전기 신호를 받은 자극의 크기에 비례해서 전파를 하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남는데,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파라미터들 간에 이렇게 연결되면서 계속 전파가 되는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부분만 업데이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 특정 부분을 이미 전체를 학습한 상태에서 특정 부분만 업데이트하려고 하면 이제 캐타스트로픽 포가팅이라 그래서, 이 캐타스트로픽은 뭐냐면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학습한 거를 다 잊어버리거나 기존에 학습시킨 거가 영향을 받는 재앙적인 망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LMM을 학습시키고 난 이후에 실시간으로 학습시키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딥러닝 방식으로 학습시켰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업데이트하면 다 영향받는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벡터DB, 벡터는 컴퓨터 AI에 쓰는 방향을 얘기하죠. 벡터DB에다가 사람의 업무 데이터를 인베딩 해가지고 넣어놓아요. 그래서 LMM이 사용자가 질문하면 LMM이 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RAG, 리트리벌, 검색, 오그먼티드, 증강, 제너레이션, 생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LMM 기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핵심 모듈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럼 에이전트가 무엇이냐? 에이전트는 보면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이게는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에이전트 AI를 말합니다. 에이전트라는 말은 원래 있었는 말인데 AI 에이전트가 현재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RAG까지 왔는데, RAG는 뭡니까? LMM, 생성형 AI한테 얘가 알 수 없는 혹은 내부 정보, 고객 정보 혹은 추가적인 최신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할 때 거기에서 조회해서 답을 해. 이렇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런 유형은 하나의 핵심 기능인 거죠. 그럼 사용자한테 예를 들면 뭐 법률 서비스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업무 분석 서비스를 해야 된다거나 특정 업무 워크플로우를 이행해야 된다거나 이런 형태의 큰 시나리오에 따른 업무를 하는 애들이 에이전트인 거고, AI 에이전트인 거고, 이러한 AI 에이전트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RAG라는 핵심 모듈을 활용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사용자 근처에 나타나는 건 AI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AI 에이전트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에이전틱 AI, 이게 무슨 뜻이냐?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AI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클래스 주제로서 AI를 다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singularity라고 그래서 이것도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특이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이점이 뭐냐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곤란해지겠죠.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미 공군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 공군에서 드론에다가 미사일 장비해가지고 SAM, Surface to Air Missile,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 기지, 적 기지를 가정하고 거기를 타격하라고 지시를 줬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지휘를 받으면서 그 임무를 수행해라고 지시를 했더니 AI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시한 사람을 공격을 해요. 왜? 너한테 지시 안 받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아. 내가 알아서 할게. 좀 이상한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야, 나를 공격하지 말고 같이 업무를 수행해라고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통신탑을 파괴합니다. 나와 AI가 통신할 수 있는 통신탑을 파괴하고 가요. 여전히 너한테 지시 안 받는 게 성공 확률이 높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AI가 동작하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거를 특이점, singular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AI가 이제 새롭게 발전되는 기술 트렌드까지 이야기 됐는데, 이제 에이전틱 AI가 대세란 말이에요. 자율적으로 AI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왜 AI 공부해야 되느냐? AI가 알아서 다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AI가 알아서 다 할 텐데가 아니고, AI가 알아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처럼 AI에 관심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설계하고 구현할 거냐. 그리고 AI를 기술 원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인류에게 가치를 주도록 발전시킬 거냐.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얘기를 좀 더 드릴 텐데요.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제가 보여드린 거는 LMM 말씀드렸고, LMM이 생성형 AI가 툴, 예를 들면 검색을 하기도, 사람이 업무 지시를 받으면 생성형 AI가 검색하기도 하는데, 검색하는 핵심 모듈 중에 하나가 RAG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검색도 하고, 혹은 백엔드에 써 있는 예측형 AI가 모델 수업이 딱으로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다가 툴로 연결해서 필요한 도구를 연결해 작업을 자동화해서 지식 기반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좋아하시면 여러분 만약에 아이언맨 이런 영화를 보셨으면 거기에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있죠. 사람이 자연어로 얘기를 하면 자연어로 답을 줍니다. 그리고 지시를 하면 자기가 다양한 센서들 혹은 필요 정보들 검색 도구 연결해서 검색을 하고 적을 타격하고 이런 일들이 영화 SF에 나타나는데 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AI 에이전트 동작 원리, 그 다음에 우리가 AI 기술 시대 트렌드에서부터 AI 에이전트 동작 원리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래서 툴 콜링,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에이전트가 동작하는 구성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계속 배우실 거고 실제로 동작시켜 보실 겁니다. 생성형 AI가 LMM이 자기가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툴을 부릅니다. 그 툴은 아까 RAG 또 툴이 될 수 있고요. 웹 검색 툴, 그죠? 혹은 특정 생성형 AI가 예를 들면 예측형 AI, 그래서 특정 주식 가격 예측하기 위한 서비스가 떠 있다. 그러면 그걸 호출해서 결과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걸 툴콜링이라고 하고요. 그럼 생성형 AI라고 했으니까 얘가 잘 동작해야 되잖아요. 잘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방법. 리액트 방식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릴 수 있어요. 연구 결과로. 리액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의식의 흐름,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리고 그 다음 이거 해. 그 다음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현재 해보고 결과를 보고 다시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 다시 수행하고 수정해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를 리액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뭐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생성형 AI가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순서가 이어지는 체인처럼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업무 지시도 실행 시켜놓고 결과를 보고 다시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동작시키는 게 생성형 AI가 좀 더 잘 동작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한 논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LMM이 추론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LMM이 다양한 툴로부터 정보를 받아와야 되고 그 맥락을 이해하고 이력 정보, 히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툴들 간의 인터페이스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자, 그런 게 필요해 라고 해서 이제 확산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LMM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LMM 모델들 간의 개념, 그건 이력 정보, 인터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주고받을 것이냐, 이력 정보를 어떻게 프로토콜이 주고받기 위한 어떤 규약이죠. 네. 그런 것들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까지 AI 시대 기술 트렌드, 클라우드부터 머신러닝, 딥러닝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생성형 AI, 그러니까 지금까지 클라우드부터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발전했고 이게 예측형 AI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사람한테 가치를 주기 위해서 말도 잘 알아듣고 말 잘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하네 라고 해서 생성형 AI로까지 발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AI가 동작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까지 지금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AI 시대 기술 트렌드를 보면서 뭐 AI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관심을 가지고 AI가 제대로 잘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계속 양성이 돼서 계속 추가적인 발전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에이전틱 AI 에이전트로서 구현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AI 에이전트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왜 이걸 공부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